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 전략의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정보기관이 다른 나라 정보를 얻으려면 그 나라 통신망을 해킹하거나 동맹국의 도움을 받아야 했잖아요. 그런데 freedom.gov는 사용자들이 자유라는 걸 얻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기 모든 데이터를 미국 정부 서버로 보내게 만들어요. 이건 정보 수집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는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미국 정부가 곧 공개할 새로운 웹사이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freedom.gov인데요. 이걸 둘러싼 논쟁이 정말 뜨겁습니다. 한쪽에서는 전 세계 인터넷 자유를 위한 엄청난 도구라며 환영하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이거 아주 교묘한 감시의 덫이라며 경고하고 있죠. 이게 단순히 웹사이트 하나를 넘어서 디지털 시대의 외교 그리고 권력 다툼의 새로운 전쟁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오늘 이 freedom.gov의 실체가 뭔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고들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freedom.gov는 과연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한 진짜 표현의 자유 도구일까요? 아니면 사용자를 끌어들여서 감시하려고 파놓은 정부의 허니팟, 그러니까 꿀단지 덫일까요? 양쪽의 주장이 정말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5가지 순서로 이야기를 풀어가 볼 겁니다. 먼저 freedom.gov가 대체 뭔지 알아보고 자유를 위한 도구라는 주장과 감시용 허니팟이라는 주장을 각각 깊숙이 들여다볼 거예요. 그리고 왜 이런 프로젝트가 나왔는지 미국의 전략 변화를 짚어보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부터 바로 시작해보죠. 도대체 이 freedom.gov가 뭔지 그 정체부터 명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공식 설명을 보면요. freedom.gov는 미 국무부가 주도하는 일종의 웹 포털입니다. 목표는 아주 명확해요. 중국이나 이란, 심지어 유럽 같은 곳의 사용자들이 자기 나라 정부 때문에 막혀있는 컨텐츠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겠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아직 정식으로 열리지 않은 freedom.gov 웹사이트의 첫 화면에 걸려있는 문구라고 합니다. 자유가 오고 있다. 정보는 힘이다. 굉장히 이상적이면서도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죠. 꼭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한 해방선언문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자, 그렇다면 이 웹사이트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들을 약속하고 있을까요? 자유를 위한 도구라는 주장의 근거는 뭔지 미국 정부가 내세우는 그 혁신적인 기능들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와, 이 기능들을 보면 정말 흥미롭습니다. 클릭 한 번이면 바로 VPN에 접속되고요. 모든 인터넷 트래픽이 마치 미국에서 시작된 것처럼 위장해준다고 해요. 게다가 투명하게 하려고 소스 코드까지 전부 공개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IP 주소나 브라우저 방문 기록 같은 민감한 정보는 절대로 저장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용자라면 와, 이거 정말 파격적이고 매력적으로 들리는 조건들이죠? 미 국무부 관계자의 이 발언을 보세요. 자신감이 넘치죠. 우리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당신을 추적할 수 없다. 이건 완벽한 익명성을 보장하겠다는 정말 대담한 주장이거든요. 바로 이 점이 freedom.gov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가장 강력하게 내세우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동전의 반대쪽을 볼 시간입니다. 프라이버시 전문가들과 비평가들이 왜 이 프로젝트를 감시용 허니팟이라고 부르면서 이렇게까지 우려하는지 그 비판적인 현실을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인터넷 프라이버시 쪽에 아주 유명한 격언이 하나 있죠. 서비스가 공짜라면 바로 당신이 상품이다. 생각해보세요. 미국 정부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전 세계에 무료 VPN 서비스를 제공한다고요? 비평가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근본적인 의심을 품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 표를 보면 주장과 현실의 차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완벽한 익명성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국토안보부 산하 기관인 CISIA, 즉 사이버 보안 및 인프라 보안국이 운영하는 서버에서 돌아갑니다. 이 기관은 미국 연방 네트워크를 지키는 최전선에 있는 곳이거든요. 또 로고 없음 정책을 내세웠지만 미국 법은 외국인에 대해선 영장 없이도 감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요. 결국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해외 검열을 피하는 대가로 사용자의 모든 데이터가 미국 정부의 핵심 인프라로 그냥 직행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비평가들이 걱정하는 법적인 근거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FASA 702조, 행정명령 12333,
그리고 국가안보 서신. 이 법들은요, 한마디로 미국 정보기관이 외국인의 통신 데이터를 영장도 없이 또 당사자는 전혀 모르게 수집할 수 있는 아주 막강한 권한을 줍니다. 프리덤.gov를 통해 흐르는 데이터가 바로 이 법들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파이브 아이즈라는 변수가 또 있습니다. 이 5개 나라는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아주 끈끈한 정보 동맹이에요. 그러니까 프리덤.gov를 통해 수집된 정보가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캐나다 같은 다른 4개 나라 정보기관과도 공유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 전략의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정보기관이 다른 나라 정보를 얻으려면 그 나라 통신망을 해킹하거나 동맹국의 도움을 받아야 했잖아요. 그런데 freedom.gov는 사용자들이 자유라는 걸 얻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기 모든 데이터를 미국 정부 서버로 보내게 만들어요. 이건 정보 수집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는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허위 정보 전문가인 니나 얀코비치는 이 프로젝트를 딱 한마디로 잘라 말합니다. 프로파간다 도구라고요. 이건 반대하는 쪽의 시각을 아주 강력하고 간결하게 요약해주는 말이죠. 그럼 도대체 미국은 왜 갑자기 이렇게 직접 통제하는 방식으로 바꾼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미국의 인터넷 자유 정책이 그동안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 중요한 배경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전략은 불간섭이었어요. 오픈 테크놀로지 펀드, OTF 같은 독립적인 비영리 단체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시그널이나 토르 같은 신뢰도 높은 민간 보안 프로그램에 돈을 대주는 방식이었죠. 정부가 직접 나서지 않으니까 사용자들의 신뢰를 얻기도 쉽고 운영의 독립성도 보장되는 아주 영리한 모델이었습니다. 이상원 서한 이미지를 보면 과거 모델에 대한 초당적인 지지가 있었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무려 20년 넘게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모두가 이란 같은 나라의 활동가들을 돕기 위해 이런 독립적인 도구에 돈을 대주는 걸 지지해 왔다는 거죠. 그런데 2025년에 새로운 정부 효율성 계획이 추진되면서 상황이 확 바뀝니다. 기존의 독립단체를 지원하던 프로그램들의 예산이 사실상 전면 중단된 거예요. 바로 그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등장한 게 정부가 직접 칼자루를 쥐는 지금의 새로운 방식인 거죠. 이 비교표를 보면 두 전략이 얼마나 다른지 한눈에 보입니다. 독립기관에서 정부 직접 운영으로, 보조금 지원에서 행정부 통제로, 신뢰를 쌓는 것에서 감시 우려를 낳는 것으로 모든 면에서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freedom.gov를 둘러싼 논란의 뿌리 깊은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슬슬 결론을 향해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인터넷 자유라는 하나의 목표를 두고 전혀 다른 2가지 비전을 확인했습니다. 한쪽에서는 미국 정부의 막강한 힘을 빌려서 검열을 뚫는 자유의 도구라고 말하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표현의 자유라는 가면을 쓰고 해외 정보를 모으려는 감시용 허니팟이라고 말합니다. 두 관점 모두 들어보면 나름대로 설득력 있는 근거들을 가지고 있죠. 결국 이 논쟁은 단순히 웹사이트 하나에 대한 찬성, 반대 문제를 넘어섭니다. 이건 인터넷을 통해 미국의 영향력이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 또 각 나라의 디지털 주권이라는 개념과 어떻게 충돌할 것인지에 대한 더 큰 문제예요. 온라인 세상에서 우리는 과연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바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넷 자유를 위한 이 거대한 싸움에서 여러분은 누구를 믿으시겠습니까? 독립적이지만 자원이 부족할 수 있는 풀뿌리 단체를 믿으시겠어요? 아니면 막강한 힘을 가졌지만 그 힘을 어떻게 쓸지 알 수 없는 거대 정부를 믿으시겠어요?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고민이 바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인터넷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